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장이 어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매물을 좀 제한적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수가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중국과 협상 기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건 이제 좋은 결과로 끝날 거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한 점, 이게 이제 매물 소화하고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 장중에 조금 흔들렸던 건 이제 국채금리 영향을 최근에 많이 받거든요. 이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좀 있거든요. 근데 장중에 이제 금리 상승하던 게 좀 주춤거리면서 이 불안도 조금은 좀 완화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출 지표가 나왔는데 10일까지 뭐 반도체나 자동차 쪽 수출 데이터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기업들 2분기 실적도 일단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가격 매력은 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인식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 많이 하긴 했는데 특정 종목의 매도가 집중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까지 광범위하게 매도했다면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특정 종목 이외에는 이제 매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다 보니까 지수는 주춤하지만 상승 종목은 더 많은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아시아 증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전까지는 하락한 국가들이 훨씬 더 많았었는데 또 일본은 급락했었거든요. 뭐 엔화가 강세 보이면 일본 증시는 빠집니다. 근데 엔화 강도도 조금 이제 완화가 되고 하면서 일본도 낙폭을 줄였고, 그리고 이제 오늘 플러스 나오는 국가들도 이렇게 적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미증시가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죠. 근데 이게 미증시 빠진 것도 제가 뭐 어제도 올려드린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미국 S&P 500 지수가 5% 이상 올라가면 다음 날 조정 보이는 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대 1 정도 비율, 그러니까 오를 확률이 35%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오늘 뭐 빠진 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많이 올라서 좀 눌린 그런 측면이 있고, 근데 반면에 또 우리 시장은 급등한 다음 날 보면 플러스 나는 날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코스피가 플러스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상승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보면 사실상 오늘 플러스가 난 거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미국은 급등하고 나면 매물이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는 폭락했다가 이제 급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분위기가 조금 더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 증시가 이제 그 영향, 그 힘으로 상승 종목이 더 많았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그렇다고 뭐 시원스럽게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찜찜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금리에 대한 부담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거는 이후에 우리 증시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언제든지 다시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어제 미증시에서 좀 밀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채금리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4일 동안의 어떤 채권금리의 변동폭을 보면 2022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4일 동안 상승폭으로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올라가고 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지금 감세한 막 추진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감세한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막 자랑하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부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니까, 감세라는 거는 정부의 수입을 줄이는 거니까 돈을 조달하려면 이게 관세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부채를 늘려야 되거든요.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이 골치 아파지는 상황인데, 금리가 여기서 떠버렸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현금화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저것 자산 다 팔고 있다. 그 과정에서 채권도 팔고 있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다.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미국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파는 거다. 하여튼 이유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근데 어쨌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게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안전자산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이게 올라 버리니까, 그 금리가 올라 버리니까, 그러면 저게 안전자산이 아니다라는 거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막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초반에 시장이 좀 긴장을 했다가, 그러니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5 언저리까지 갔다가 이제 4.44 이렇게 밀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오후장 들어서는 조금 안돌라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와요.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는 관세 유예 가지고 경기 하방 못 막는다. 최근에 제조업 활동이나 신규 주문 이런 것들 줄어든 거 보면은 좀 지표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 유예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재료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재료가 피크 친 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S&P 500 지수가 4,600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해서 경기 침체 걱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등 나와도 혹시 기술적 반등인가?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니까
대형주들까지 동시에 다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시장이 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합의하길 바란다. 그래서 뭐 그 결과 좋은 결과로 끝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직까지 중국 측의 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관세 145%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네 시장 돌아갈 때는 그 대응이 나오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미증시 개장할 때쯤 돼서 뭔가 나쁜 쪽으로 하려면 그때 메시지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일단 중국에서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고 이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장이 올라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좀 늘었다라는 점, 그리고 뭐 조선업종 오늘 올라갔는데 어쨌든 관세 전쟁 가운데 좀 수혜받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았죠. 반면에 이제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 투자한다고 21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발표하고 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계속 안고 있고 이것 때문에 실적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향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업종 내에서 관세 때문에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상승한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대형주 종목 업종 지수만 빠지고 중소형 업종 지수 올랐고 코스닥은 뭐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까지는 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전의 통계, 그러니까 증시가 한번 급반등이 나오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분위기가 이어진다는 그 통계대로 일단은 시장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 대형주들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7개 빠지고 3개 올랐어요. 예,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SK하이닉스, LG에너지 솔루션 세 종목이 끌어내린 폭이 대략적으로 한 15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 기아와 현대차가 떨어뜨린 거 합치면 20포인트가 시가총액 빅3, 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코스피가 12포인트 빠졌으니까 저 종목들 빼면 플러스 8포인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실질적으로 지수는 이제 올라간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코스닥은 뭐 상승 종목이 3배 정도 많았고 코스피도 상승 종목이 많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뭐 초반에 좀 고전했다가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좀 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그 외국인들의 매도를 좀 보니까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두 종목 4천억 팔았고 현대기아를 한 2천억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6천억 원이 전차 군단에 집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빼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다른 업종으로 커진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저것도 사실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관세 피해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를 벗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관세에 대해서는 조금 의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이었고 기관은 오늘 이제 매수한 걸 좀 봐야 되는데 조선입니다. 조선, 조선방산.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어떤 트럼프의 정책 관련된 이슈. 예를 들어서 조선은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배를 많이 구매할 거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또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뭐 이런 이슈 있고 하니까 이제 방산 쪽 반응하고 그러니까 트럼프 이슈에 철저하게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을 좀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기관의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쪽은 기관 외국인 다 특별하게 업종별 특징은 없었어요. 오늘 양주체가 코스닥 매수하긴 했는데 뭐 반도체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그러니까 종목별로 좀 엇갈려서 특별하게 어떤 업종별 특이성이 있지는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관도 보시면 반도체 원희가 IPS는 파는데 주성은 매수한다든가 이렇게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업종별보다는 이제 종목별 대응 그런 형태를 이제 가져간 게 좀 특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 중국 측 대응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거냐 지금 145까지 봤잖아요. 이걸 받고 또 갈 거냐 아니면은 이제 협상의 힌트를 좀 줄 거냐.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미국이 어닝 시즌 시작하거든요. 어닝 시즌 시작하면서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올 거냐. 지금 최근에 버전으로 보면 아예 그냥 가이던스 자체를 안 얘기할 것 같다. 보통 실적 발표하면서 동시에 실적 전망을 같이 발표하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이번에는 저것 때문에 이제 발표를 아예 안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이제 실제로 관세에 대한 기업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코스피를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대형주 매도 이어가고 중소형주 쪽은 조금 진정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흐름 자체가 뭐 시장이 풀렸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대형주 매도하는 것 자체가 언제든지 다시 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좀 풀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아마 제가 최근에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장이 급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그걸 못 해가지고 계속 다시 떨어지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큰 상승 나오면 이틀 이내에 급등. 근데 가급적 그 급등은 급등 다음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나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날이 중요합니다 할 때마다 그 고비를 못 넘겼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위치가 나오게 되면서 좀 이 구간을 완전히 벗어나게 될지, 그리고 코스닥은 제가 보기에는 좀 종목 장세가 시작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쪽보다는 이제 코스닥 쪽,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이 풀리면 대형주 쪽이 풀릴 텐데 그게 이제 아직 안 풀리고 있는 상태라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 장세 쪽으로 조금 더 투자들이 집중하고 있는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흥미로운 기사인데, 오늘 뭐 상호 관세 변동 때문에 뭐 트럼프 장남이 6천억 원을 벌었다. 저거는 이제 뭐냐면 그 트럼프 미디어의 어떤 그 지분을 트럼프 일가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가가 그날 폭등을 하면서 지분 가치가 6천억 원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트럼프가 특이한 게, 이 사람이 이제 그 SNS에 그 상호관세 하기 전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호관세 그 유예하는 거 발표하기 전에 지금이 가장 그 트럼프 미디어 주식을 매수하기 좋은 시기 막 이러면서 바이 그렇게 하고 딱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도덕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주목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그 증시에 대해서 의식을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채권 때문에 움직였다라고는 하는데, 트럼프가 주식시장을 좀 의식하는 걸로 보여져서,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물론 이제 아예 저 사람 특성상 이제 멈추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발언을 이전보다는 좀 덜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을 취하기 시작한 거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입증이 되려면 이제 미증시가 어제 또 빠졌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실제로 나오게 되는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시장을 이제, 이게 오늘 제가 장중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거긴 한데 그런 내용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수의 분석가들이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트럼프가 대외적인 협상의 레버리지를 잃게 된다. 그러니까 협상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뒷받침되면서 이제 자국의 어떤 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협상할 때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주식시장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또 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트럼프도 여기에 대해서 뭐 근데 이 사람 캐릭터가 뭐 그냥 자기 알아서 가는 캐릭터라서 실제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기사 봐서는 조금 아마 좀 이전보다 메시지가 좀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어제 오늘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지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